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통시적 전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나쁜 국어 책의 이 본론에 해당하는 모든 단락을 살펴보고 핵심 이론을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서 예제를 다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이 강의를 좀 복습의 형태로 많이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빠르게 이제 책을 한번 리뷰할 때 그럴 때 이용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책은 이제 어떻게 과정을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을 보여드릴 수 있게 최대한 이제 제가 책을 썼지만은 그래도 글로써 읽는 거랑 제가 직접 하는 거를 보는 거랑은 이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이론을 배운다기보다는 어떻게 읽어가는가, 어떤 과정들에 주목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좀 따라 해보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책을 보는데 이런 강의가 있는지 모른다든지 그런 친구들한테도 알려드리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아무튼 오늘은 통시적 전개인데 이거는 공통적 전개 방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드러나는 글, 설명만 하는 글, 이런 것의 공통적인 방식인데, 통시적이라는 거는 이제 많이 쓰는 용어라서 제가 굳이 이런 용어를 썼는데, 이제 역사, 히스토리, 시간의 흐름 이런 것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시간의 흐름이 쭉 있다는 거죠.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와 대조적인 말은 이제 공시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를 좀 알아두시면은 이건 통시적인 전개이다 하면은 어떤 시간의 흐름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을 좀 더 이제 파악하시기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왜 이렇게 서술을 했느냐, 어떤 한 대상, A라는 대상에 대해서 50년대는 어떠했고 60년대는 어떠했고 70년대는 어떠했고 어떠했는지 이런 점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겠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굳이 서술하는 거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그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달라지는 양상들에 주목해서 독해를 하면은 좋겠죠.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글이 쓰여진 거니까. 그러니까 좀 간단한 구조예요. 간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방 이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통시적으로 전개를 시작하겠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읽어야지. 이런 것이 먼저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겠죠. 그럼 예제를 풀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을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려면은 빛과 그림자가 생생히 묘사되어야 한다. 입체적인 효과를 얻으려면은 빛 그림자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이제 얻어야 한다. 그래서 입체적인 걸 중시했다면은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잘 연구를 했겠죠.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빛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겠구나. 이제 빛이 이제 어떤 시점이 있겠죠. 시발점이 르네상스기에 들어와서다. 그러면은 이제 통시적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얘기를 하겠구나. 빛이라는 어떤 A에 대해서 빛이 A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르네상스 시기에는 어떤 점이 핵심이냐. 양감이 느껴진다. 어떤 단어죠. 양감. 빛을 의식했다는, 빛을 이제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들이 좀 더 심화되고, 이제 어떤 빛의 어떤 이런 디테일에 따라 가지고 이제 실감나게 표현이 되어 있다. 그럼 르네상스다. 여러분이 글 읽으면서 이렇게 글씨 쓸 필요는 없죠. 저는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는 17세기 바로크다. 그럼 이제 좀 더 발전한 거죠. 빛에 대해서. 그러면은 빛이 아까 사물 양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매체다. 뭐 심리적인 뭐 이런 게 중요하겠죠.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단락 3에. 그건 뭐 좀 더 연구했다. 렘브란트는 심리적 효과 계속 심리 얘기하죠. 탁월했다. 뭐 고뇌하는 이런 심리를 보여줌으로써 공감하게 했다. 뭐 실종적 고통, 어떤 심리적인 내용이죠. 정신적, 심리적 뭐 이런 거죠. 그럼 여기는 17세기 바로크 이제 뭐 굳이 얘기하면 뭐 심리 뭐 이런 쪽 정신. 그 다음은 이제 19세기 인상파를 얘기하고 있죠. 어떤 새로운 전기를 받게 된다. 뭐 질문을 던지죠. 그게 뭐냐? 색이라는 것이 빛의 반사에 의한 거다. 색이다. 컬러. 뭐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요? 칼라, 컬러. 뭐 아무튼 뭐 그런 거죠. 그럼 이제 색이라는 게 여기서는 핵심 키워드가 되겠구나. 색이라는 게 고정된 게 아니라 빛의 이런 거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깨달음은 그러니까 고유색이 없다. 그러면은 화가가 그리는 것은 어떤 뭐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뭐 색이라는 걸 뭐 이렇게 표현하고자 했대요. 자연을 빛의 어떤 거에 따른 색채 현상이다. 색이다. 뭐 유동적이고 변화무쌍한 그림을 창조해냈다. 그럼 여기는 19 인상파 뭐 주요 키워드는 색.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정리하는 거죠. 이제 뭐 빛을 A라는 거를 이제 정리하는 거죠. 통시적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왔고 각 시대마다 어떤 거에 중점적으로 이제 받는지 그런 거를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럼 뭐 심리 아까 얘기했고 뭐 인상파 이후에도 인상파는 뭐 색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따라서 뭐 빛을 중심으로 감상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역사적인 거를 이해하고 그림을 보면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 무엇이냐? 이제 답은 1번이 됩니다. 뭐 흐름이다. 이게 뭐 통시적 이런 것과 연결되죠. 빛 A. 당연히 A가 들어가겠죠. A가 들어가고 어떤 흐름이다. 통시적인 어떤 걸 살펴보고 있다. 상반된 입장은 아니죠. 두 입장이 있어야 상반되는데 두 입장이 뭐 이렇게 대립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화가의 삶 어떤 화가의 뭐 화가는 이러이러한 계기로 이런 걸 뭐 연구하게 됐다. 삶에 뭐 어떤 굴곡이 있어서 이런 걸 연구하게 됐다가 나와야 3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를 공부하시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3번이 답이 되려면은 어때야 되는가? 화가의 삶이 어떻게 드러날까? 4번은 통념을 비판한 후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뭐 비판과 새로운 주장은 안 나왔죠. 비판 뭐 어떻게 해야지 이게 답이 될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적 표현을 위한 기법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뭐 표현도 있지만은 뭐 심리적인 뭐 그런 것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또 뭐 어떤 통시적인 흐름이라는 게 드러나야 되는데 1번에서 흐름이다 해가지고 통시적인 뭐 그런 걸 연결되고 있습니다. 2번은 안 봐도 알죠. 우리가 처음에 빛이라는 거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 바로크, 인상파 이렇게 시대적으로 쭉 보여주고 마지막에 정리를 하고 있는 1번이 답이 됩니다. 뭐 간단하게 끝났는데요. 3번도 있네요. 단락 3 중에 핵심 문장이다. 뭘까? 단락 3 중에 핵심 문장. 렘브란트 이유는 렘브란트에 대한 예시죠. 대표적인 화가가 대표적인 예가 렘브란트다. 그럼 이쪽은 예죠. 렘브란트. 그러면 기억 니은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인식이 심화된다. 근데 니은은 심리적인 뭐 이런 주요 키워드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기억보다는 니은이 좀 더 핵심적인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봤는데요. 뭐 지금까지 또 강의를 마치려니까 아쉬운데 마치기 전에 한마디를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이 마무리 과제를 충실하게 수행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한 달 이상 마무리 과제를 수행해야 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꼭 수행하셔서, 저도 학생 때 했었거든요. 그거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질문을 많이 하는데, 뭐 이제 문제를 여러분이 공부할 때 풀겠죠. 풀고 글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래서 뭐 답까지 다 맞춰보고 그 다음에 한 3개 정도 골라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배웠던 것처럼 핵심 문장도 찾아보고 뭐 구조도 그려보고 어떤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어떤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그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글을 이렇게 뜯어볼 거 아니에요. 한 문장간의 관계, 단락간의 관계, 그런 거를 많이 뜯어보는 게 결국엔 이 책의 내용을 복습하는 효과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서 어떤 지문을 보는 뭐 시각을 이제 연습하는 거지, 이거를 뭐 맞췄다, 이거에 그렇다고 또 정답이 있냐, 뭐 그런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해보시면서, 좀 답답합니다. 이걸 사실 연습할 때는 저도 해봤지만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한번 해보시면은 꼭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또 마치려니까 아쉬운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마무리 과제를 열심히 하시고 이제 뭐 이렇게 하면은 독해력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국정보를 바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뭐 나쁜 국어를 하고 바로 국정보를 2주짜리 코스죠. 2주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 과제를 하시면은 어떨까 싶어요. 마무리 과제를 하시면서 이 강의 같은 것도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시고 그런 게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국어는 지문에 대한 것이고요. 결국엔 우린 답을 맞춰야 되니까 문제 자체를 다루는 국정보를 보면서 이 답을 한번 잘 맞추는 거를 여러분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결국에는 점수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글을 아무리 잘 읽어도. 그러니까 뭐 현대시 같은 것도 그 시를 쓴 작가가, 그 시인이 그 자기 시에 대한 문제를 풀어도 틀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푸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수를 위해서는 뭐 충분히 아무튼 고민해 보시고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이제 뭐 20강, 총 20강에 해당하는 이 강의를 뭐 여러분들이 충실히 보셨으면 이것만으로도 어떤 도움이 충분히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은 알려주시면은 뭐 다음에 국정보 강의를 제작하거나 할 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